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요 근래 70대 어르신들 상담이 꽤 있었습니다. 70대 그분들의 상담 내용을 이렇게 주로 보면은 크게 이제 현금 자산이 좀 있는 분하고 현금 자산이 없고 주택만 가지고 오매불망 이제 월세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소득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혼자 사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노령의 이 어르신들한테는 소득원이, 주된 소득원이 월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에 취득한 주택을 가지고 한 채가 있고 두 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2006년에 임대 등록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줄곧 가지고 임대하신 거예요. 월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월세 수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다가 이제 오래된 건물이니까 벌써 이게 93년에 취득한 거면 뭐 15년도 더 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건축으로 이루어졌다.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임대 등록이 이제 말소되고 신규로 이제 된다 이거죠. 그리고 관리처분 기간 이후에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내년에 입주되는 그런 이제 아파트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알고 싶으신 것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두 채를 가지고 갈 수 없을 때 한 채를 팔아야 될 때 그러면 이게 내가 장특공을 얼마를 받느냐. 세무서에 가면 뭐 그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몇 프로, 어떤 사람은 몇 프로, 내가 알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장기로 등록을 해가지고 2018년 장기로 등록을 해가지고 9월 달에, 그러면 그 직전에 앞에 거를 내가 50%를 받느냐 또 100%를 받느냐, 의무 임대 기간을,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이 돼가지고 신규 입주를 하는데, 신규 주택에 이제 입주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6억이 초과가 되느냐, 6억이 미만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제 혜택이 틀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팔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러니까 조합의 수가, 경우 수가 상당히 많아요. 거주주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뭐, 고가주택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서민들이 사는 주택. 예.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단지 변수라는 거는 재건축밖에 없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선량한 시민이죠. 그러니까 법 없이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월세 그 전세를 줘도 뭐 남들보다는 더 싸게 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70이 넘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지식이 아니에요. 보통의 지식이. 그러니까 일반 세무사들한테 세무 공무원보다 웬만큼 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 그만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했어야만이 저런 지식을 가질까. 그러니까 경우 수를 여러 가지를 상세히 하시더라니까요. 단지 이제 그것이 긴가민가해다 이 사람은 A라 하고 저 사람은 B라 해서 그걸 확실하게 내가 장독금 비율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래야 내가 이걸 팔아야 될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거를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 연세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내 재산을 임대를 놓는 거죠. 그게 수입이 내 주 수입원이니까 그렇게밖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제 치열합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굴리고, 그게 이제 생계 수단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이제 기억에 나는 분이 동고복령학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 60이 넘으신 분을, 부모를 이제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합가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70대 어르신이 자식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합가를 한다. 왜? 자식의 손주들을 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여러 명이면은 이쪽 동네에서 또 봐줬다가 이제 오후에는 저쪽 동네로 간다 이거야. 손주들을 보려면. 왜? 자식들이 다 이제 맞벌이를 안 하면 서울에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 동네 갔다가 저 동네 너무 거리가 머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자식 집에 들어가서 자식 집에 들어가려 해도 자식이 사는 집이 너무 조그마하니까 크게 큰 집을 사가지고 우리가 합가를 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식이 살 수 있는 돈이 2분의 1밖에 안 된다 여러 개.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집을 내가 팔아가지고 내 집을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전세를 살겠다. 그러니까 전세 대금으로 주겠다. 그럼 네가 그 돈을 가지고 자금 출처 계획서에다 그렇게 써라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각본을 짜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또 금전소비대체라도 해보고. 그런데 일단 아들이 그 집에 안 사는 집에 아들 집에 내가 부모가 들어가가지고 전세를 한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부모가 들어가면서 전세 대금을 준다. 라고 하는 거는 누구 안 믿는다 이거죠. 세무공무원들이 안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도 뉴스를 보는데 뭐 인천 쪽에 이제 국세청 조사과 뭐 그런 쪽인가 봐요. 그 일기를 2월 달부터 뭐 일기를 적었다는데 오픈 뭐 세무조사 일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에 대한 지식이 함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거 조사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법리에 관계없는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설령 그 사람의 100% 부실가세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국가가 한 것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한 것이 되니까 정식으로 국가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복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해주면 다행이죠. 앞에서 해주면 되는데 행정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에서 이런 데서 해주면 되는데 또 과제가 개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토스 해가지고 소송까지 가게끔 만들어 버린다. 이게 법리에 맞고 이게 왜 이렇게 과세했느냐 막 이렇게 막 따지고 호통치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내부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욕을 먹어요. 저도 일을 하면서 욕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야 되나. 근데 욕을 두려워하면요, 욕을 많이 먹으면 일단 승진이 잘 안 돼요. 저 사람은 아주 관리자면은 밑에 사람이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윗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얼른 인사를 할 때 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많이 5급이든지 4급이든지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100%알 수가 없으면 또 그 사람하고 같이 근무했던 그 과의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어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순간순간 발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쁘게 나는 걸 아주 싫어한다, 공직자들이. 그래서 좋은 게 좋은갑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게 이렇게 과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과세한 거를 왜 이렇게 과세했냐라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뭔가 청탁받는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말만 흘려버리면은 막 소문이 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 안 해요. 입이 뭐 엄청 무겁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그래서 말 많은 동네라서 그래서 함부로 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과세하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는데 과세를 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뭐라 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과세가 세무공무원이 법리적으로 지식이 함량이 미달이면은
괴로운 일들이 벌어진다. 특히 구급 공무원들 요즘은 이제 다 대학교 나오고 좋은 학벌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상이 강해버리면은 나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니까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불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납세자들은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학을 띨 수밖에 없고. 국세청 고지서 그거 그 마크만 있으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잖아요. 명줄이 짧아져요. 근데 이제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제 한 20년 지나고 이러면서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유가 생겨지고 납세자를 조금 위해주는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우면 같이 고민해보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일단 뭐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다고 막 이런 식의 아상만 높은 사람들이 많죠. 자기 지식 부족한 거는 모르고. 지금 이런 게 문제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게 문제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무공무원도 어떤 사람은 선의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납세자 편을 들어가지고 그러시겠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렇게 보여요. 내가 이거는 나는 과세해야 돼요. 내가 이거 과세 안 하면 감사 걸려요 라는 식으로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례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지리의 신 하나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기가 유추해 놓고 그거를 자기는 과세해야 된다, 감사 걸린다, 막 이런 식의 사람들이 존재하면 괴로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 선회를 하는 사람들이 자식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전세를 산다? 그거를 인정하겠냐 이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대부분의 세무공무원들이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게끔 돼 있다. 이거. 왜? 세법 자체가 절대 구제하는 법이 아니고 규제하는 법이고 뭐든지 의심하면 답이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직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그런 세법들을 많이 개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건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납세자한테 진다, 소송에서 지거나 불복해서 진다, 그럼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 유리한 대로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된다. 세법이 다 그런 개정의 변천사가 대부분 그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게 이제 몸에 배고, 그리고 또 납세자들이 어떻게든지 세금을 덜 내고 안 내려고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면은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 딱 장난쳤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세금 안 내려고 막 이렇게 막 우회하고 편법을 하고 막 했네 뭐 이런 식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보겠다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오해 사는 일은 그때요. 세무공무원하고 부딪힐 일이 필요가 없다. 부딪힐 정도의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런 외관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만들어내면은 운 나빠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부딪히면 국가하고 부딪히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불복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명분이 있다. 명분이 있으니까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야 될 명분이 있고 사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왜 나를 보고 증여라고 하느냐. 나는 그러면 불복이라도 감수하고 그렇게 할란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불복을 하시면 3년에서 5년 걸리고 돈이 들고 또 에너지가 에너지대로 낭비되는데 그걸 감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액수가 몇 천만 원에 불과하는 그런 정도 세액은 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기는, 막 이렇게 해드리면은 오히려 그 생각이 뭔가가 나는 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그러면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확실하게 그냥 말씀드리니까 좀 모질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렇게 뵈면은 참 어째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세금을 상담하고 상담료를 내고 상담하러 올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세금에 대해서 로이로제를 걸리게끔 해버리니까. 어떤 이제 70대 산부인과 의사님은 오셔가지고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여쭤봤어요. 요즘 애기들 안 납니까? 그러니까 진짜 안 난대요. 진짜 안 난대.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서도 애기를 안 난다. 그러면 나라가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겠네요. 그거는 그 세대, 그때 가서 그 사람들 생각이고, 겪을 일이고, 지금은 내가 겪을 일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20년 후의 일을 내가 지금 고민하고 다닐 일이 아니죠. 세태가 그렇게 돼버렸다 이겁니다. 어째 이렇게 됐는지. 20, 30년 전에도 그렇게 힘들다, 젊은 청춘이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청춘이다, 고통스러우니까 청춘이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강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더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진다. 경쟁이 강해진다는 그만큼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다 이겁니다. 진짜 괴로운 일인데, 이런 과정에서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는 금융 사모펀드 가지고 그 차명 거래잖아요. 그것까지 금융으로 한몫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국세청이 뭐 하냐 이거죠. 그런 거학들이나 잡아야지 선량한 서민들 잡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학을 잡아가지고 좀 과세한 거를 기자회견하고 발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내로남불도 아니고 권력 가진 사람들을 잡아야지. 안 그래? 내 권력 가지고 내가 지금 내 장사하고 있다 하면 그거 가만히 놔두면 되냐 이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더 이상 홍보는 안 하고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